디지털 배움과 기초, 인터넷과 권리 침해. 잠깐. 글쎄 알았다고. 엄마가 알아본다니까. 넌 빨리 학원이나 가. 왜 또 힘찬이한테 무슨 일 있어? 아유 정말 내가 우리 동네 빵집이 새로 생겼는데 인테리어도 예쁘고 빵도 맛있어. 얼마 전에 힘찬이랑 빵 사러 갔다가 인증샷을 찍었는데 예쁘더라고. 그래서 몇 개를 이어서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요새 시작한 SNS에 올렸지. 그런데 빵집 주인이 그 사진을 자기네 가게 홍보에 쓴 거야. 나도 나지만 힘찬이가 난리야 난리. 온라인에 자기가 사는 동네랑 얼굴이 모두 퍼졌다고 말이야. 당장 빵집 주인한테 얘기하고 내 SNS에 있는 자기 사진을 다 내리라나 뭐라나. 지가 연예인이야 뭐야. 아니, 무슨 소리야. 일반인한테도 초상권은 있어. 빵집 주인이 말도 안 하고 그 사진을 쓴 건 엄연히 초상권 침해지. 우리 오늘은 온라인에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다른 사람 저작물이나 다른 사람 사진을 쉽게 공유할 수 있어서 편리하긴 한데 그만큼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지켜야 할 것도 많아. 특히 인터넷에서 침해하기도 쉽고 침해당하기도 쉬운 권리가 저작권, 초상권, 사생활권인데 그 얘기 좀 해보자. 저작권 침해 이해하기. 요즘 저작권 시비가 많더라고. 근데 저작권은 그 경계가 좀 애매한 것 같아. 저작권은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고 그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해. 내가 만든 동영상 말이야. 내가 작가도 아니고 저작권 사이트에 내 것이요 하고 등록한 것도 아닌데 내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창작한 것이라면 어린이들의 글이나 그림도 충분히 저작물로 인정받아서 보호받을 수 있어. 그리고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공개하거나 어디에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분류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습니다. 공표권은 자기 저작물의 공표 여부, 방법,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성명표시권은 자신이 자작자임을 주장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동일성 유지권은 자신의 저작물이 창작한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입니다. 이들 저작인격권은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으로 구분됩니다. 복제권은 저작물을 인쇄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음악 CD의 곡을 mp3 파일로 변환하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연권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저작물을 연주, 공연, 가창 등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공중송신권은 자기 저작물을 송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고, 전시권은 저작물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배포권은 저작물 원본이나 복제물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빌려줄 수 있는 권리고, 대여권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래 있던 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온라인에서 특히 저작권 침해가 많은 것 같아. 영상이나 음악 같은 것도 막 올리고 공유하고 하잖아. 맞아. 이 저작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누가 좋은 작품을 열심히 만들겠어? 우리가 더 좋은 음악, 더 재미있는 영화나 방송, 더 감동적인 작품들을 즐기기 위해서라도 저작권은 제대로 지켜줘야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 유형.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 그림, 사진을 퍼서 내 홈페이지나 카페, 블로그 등에 옮기기. 저작권 표시도 없고 남들도 다 쓴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저작권 표시는 없어도 저작권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공유 사이트나 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받기. 안 됩니다. 내 것도 아닌 저작물을 함부로 올려서 공유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함께 나누는 것은 좋지만 내 것도 아닌 것을 나누는 건 범죄입니다. 영화, 음악 파일을 게시판 자료로 올리기. 이것도 안 됩니다. 직접 만든 영화, 직접 만든 음악이 아니라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USB에 담거나 CD로 구워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당연히 안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입니다. 복제해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처벌받습니다. 멋진 음악이 있어서 홈페이지나 블로그 배경음악으로 쓰려고 한다고요? 그것도 안 됩니다. 구입하지 않은 음악을 변환해서 배경으로 쓸 수 없습니다. 드라마나 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을 캡처해서 인터넷에 올렸다고요? 안 되죠. 안 돼요. 드라마나 영화의 멋진 장면, 예능의 결정적 장면을 캡처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성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 팬클럽 카페나 홈페이지에 그 가수의 노래를 올렸다고요? 안 됩니다. 그 노래의 작사가와 작곡가, 그리고 음반 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글이나 그림을 베껴서 대회 작품으로 내는 행위. 노노노!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옮겨서 과제로 제출했다고요?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자료를 그대로 옮겨서 자기가 한 것처럼 제출했다면 표절입니다. 문제지나 참고서 등 학습 자료를 스캔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다고요? 안 될 말이죠. 학습 자료에도 모두 저작권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해도 함부로 자료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야? 저작권 침해 신고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카피 112로 일원화되어 있어. 1800-5422로 전화하면 법률 상담관의 상담도 직접 받을 수 있어. 초상권 침해 예방하기. 언니, 강힘찬 군이 부르짖는 초상권 말이야. 그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초상권은 자기 얼굴을 포함한 신체가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 일반인을 포함해서 누구나 갖는 권리야. 그럼 초상화나 캐리커처도 포함돼? 그럼 초상권엔 사진뿐 아니라 그림 묘사도 포함돼. 그래서 SNS에 사진을 올릴 때는 각별히 신경 써야 돼. 인터넷에 보면 연예인들이 착용한 액세서리나 신발, 옷 같은 걸 판매한다는 사이트들이 많잖아. 연예인 전땡땡의 핸드백, 또 연예인 박땡땡이 신은 운동화, 이런 것들은 괜찮나? 괜찮긴 안 되지. 연예인들 사진을 마음대로 쓰면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라고 불리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어. 하긴 연예인들은 이름과 얼굴 자체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지. 연예인들 사진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겠네. 만약 내 초상권이 침해됐다면
먼저 성희롱이나 비방,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과 함께 게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나의 사진이 상업적 용도로 쓰였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소송 여부를 떠나 우선 할 일은 캡처, 사진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사진을 올린 당사자는 물론 내 사진이 올라가 있는 포털 사이트나 SNS 업체에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사생활 침해 예방하기. 힘찬이 말이야. 사춘기가 오는지 내가 뭐만 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래. 방이 하도 지저분해서 청소해줬더니 프라이버시 침해. 또 지 메일 좀 봤다고 프라이버시 침해라나? 메일은 어떻게 봤어? 어떻게 보긴 어떻게 봐. 청소하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컴퓨터는 켜놓고 로그아웃도 안 했더라고. 그래서 잠깐 본 거지. 그게 지 잘못이지 내 잘못인가?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고 로그아웃을 깜빡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자기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다니까? 그리고 너 친구나 연인, 가족이라도 이메일을 훔쳐보는 건 사생활 침해다? 이메일이나 휴대폰 비번 몰래 알아내는 그것도 사생활 침해고. 열려 있었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사생활 침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데? 한마디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거지. 왜 비록 진실이지만 비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걸 존중해 주는 거지. 우리 힘찬이가 중학생식이나 돼서 꼭 곰돌이 잠옷을 입고 자는 거 말이야. 비록 사실이고 진실이지만 힘찬이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길 원하지 않거든. 이걸 내가 힘찬이 친구들에게 말해버렸어. 이건 엄밀히 사생활 침해가 되겠네. 그렇지.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서 비밀 연애 중인데 누군가 사내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연애 사실을 알리는 거 뭐 그런 거? 맞아. 사실 사생활 침해는 그 경계가 명확하진 않아. 그렇지만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공개되는 것, 특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공개되는 것, 사생활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는 것 등을 보통 사생활 침해라고 해. 근데 온라인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많은 것 같지 않아? 그렇지. 누군가 나도 모르게 주민번호를 도용해 포털 사이트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유료 서비스를 개설해서 부당 요금이 청구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 내 이메일이나 SN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해서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나 비공개된 사진 등이 유출되기도 한다니까 온라인에서 사생활 침해는 정말 다양한 것 같아. 개인정보 유출로 사생활이 침해받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 도움받을 만한 곳은 없어? 왜 없겠습니까?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면 이쪽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상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의심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좋긴 한데 예방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언니가 준비했다. 온라인에서 사생활 침해 예방하기. 온라인상의 사생활 침해 예방법. 첫째,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나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의 비밀번호,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합니다.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면 카드회사 홈페이지로 들어가 로그인한 다음 전체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개인 카드 정보 변경으로 들어가서 카드 비밀번호 변경 등록으로 갑니다. 그 다음 카드를 선택하고 CVC 번호와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둘째, 비밀번호 설정 시 주민번호나 전화번호 같이 예상 가능한 숫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셋째,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에 사진을 올릴 때 개인정보나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사진은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쓸 때도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택배 박스나 우편물, 각종 청구서 겉면에 붙어 있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는 제거하고 버립니다. 잘 아셨습니까? 강힘찬 군 어머니?
그럼요, 강힘찬군 이모님. 내 권리가 소중한 만큼 남의 권리도 존중하겠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도요. 바로 그거야. 나의 초상권, 개인정보, 사생활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온라인 사용자의 기본 예의라는 걸 우리 모두 명심하자고. 플러스 인포메이션. 저작물의 현명한 이용법.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표시한 저작물이 있습니다. 바로 CCL 자유이용 허락 표시인데요. 바로 이렇게 생긴 로고와 라이선스입니다. 먼저 CC, BY라고 저작권 정보가 표시된 경우 저작물, 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만 표시하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NC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ND는 변경을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이 표시가 있을 경우 저작물을 이용해 새롭게 제작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반면 SA는 저작물을 이용해 새롭게 제작하는 것은 허용하되 새로운 저작물의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와 공유 저작물, 그리고 공공 저작물들도 이용 허락 표시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나 정보, 국민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공유 저작물은 공유마당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만료되었거나 기증되었거나 자유이용 허락 상태이거나 공공기관 무료 개방인 저작물 등을 의미합니다. 공공누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공공누리 이용 허락 표시의 경우 제1유형은 출처 표시만 하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유형은 출처 표시만 하면 사용 가능한데 상업적 이용은 금지합니다. 제3유형은 출처 표시만 하면 사용 가능한데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은 금지합니다. 제4유형은 출처 표시만 하면 사용 가능하고 상업적 이용과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은 금지합니다. 이것으로 인터넷과 권리침해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